중년부터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지킴이입니다.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지난주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으신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무릎이 아파서 4층 집을 오르내리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집을 팔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나이가 70이 넘으니 이사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 투자만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나누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집은 더 이상 재산 정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을 골라야 할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집을 투자 대상으로 봤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몇 년 후에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계산만 했습니다. 위치가 좋은지, 학군이 괜찮은지, 교통이 편한지,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만 따졌습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40대에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에는 불편했습니다. 집이 너무 작았습니다. 가족이 지내기에 비좁았습니다. 주차도 어려웠고 소음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투자니까 괜찮다고 위안했습니다. 몇 년만 버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60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부부만 남았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낯선 동네로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이웃들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이 이제는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욕조가 깊어서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울까봐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한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샤워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집 앞 경사도 가팔랐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질까봐 외출하기 겁났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걸어서 가기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타야 했는데 길이 좁아 택시도 잘 안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이 불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만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옮기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려고 마련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텃밭도 가꾸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당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풀을 뽑고 나무를 다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병원이 멀었습니다. 차로 30분은 가야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니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슈퍼마켓도 멀었습니다. 택배도 잘 안 왔습니다. 이웃도 드물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원주택을 팔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낭만만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정기검진도 해야 하고 갑자기 아플 때도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은 비쌌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갑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받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 편합니다. 급할 때도 안심입니다. 집 앞에 대형 병원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약국도 가까워야 합니다. 매일 약을 먹는 나이입니다. 가까운 약국과 친해지면 좋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건강상담도 해줍니다. 몸 상태를 물어봐주고 약 복용법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 큰 위안이 됩니다. 마트도 중요합니다. 장을 자주 보러 가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드니 조금씩 자주 사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배달도 하지만 직접 보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중교통도 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도 느려집니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차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계단이 없는 집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찹니다.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살았습니다. 70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자 한계가 왔습니다.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결국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크기는 더 작았지만 만족합니다. 계단 걱정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외출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화장실도 안전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도 있어야 합니다. 문턱도 낮아야 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부스가 좋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기 편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안전을 지킵니다. 바닥도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장판보다는 마루가 좋습니다. 카펫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문지방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평평한 바닥이 안전합니다. 현관도 넓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면 좋습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휠체어를 쓸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도 넓어야 합니다. 여닫기 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관리 잘 되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뭔가 고장나면 바로 고쳐줍니다. 택봐도 받아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한 할머니가 관리 잘 되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매일 인사합니다. 며칠 안 보이면 안부를 물어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행사도 합니다. 이웃과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나도 걱정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고쳐줍니다. 전구를 갈아야 할 때도 도와줍니다. 무거운 것을 옮길 때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이 들어 정말 소중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전구 하나 달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마당 관리는 더 힘듭니다. 나이 들어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아파트는 난방비도 저렴합니다. 중앙난방이라 효율적입니다. 단독주택은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비 부담도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자주 마주치는 환경이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단지 내에 산책로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합니다. 산책하면서 이웃들을 만납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고립된 곳에 살면 힘듭니다. 한 할머니가 외진 곳에 혼자 삽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람이 그리웁니다. 집을 고를 때 커뮤니티 시설을 확인하십시오. 경로당이 있는지, 산책로가 있는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크기입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들이 떠납니다. 부부만 남습니다. 큰 집은 관리가 힘듭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냉난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한 부부가 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떠나니 너무 넓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인데 쓰지 않습니다. 먼지만 쌓입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부부가 살기에 딱 좋습니다. 관리하기 편합니다. 냉난방비도 줄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작아도 아늑하면 좋습니다. 무리해서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가 최선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10년 후는 모릅니다.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준비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을 대표한 겁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방문하기 편합니다. 집도 적당히 작게 골랐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크기입니다. 나중에 팔기도 쉬운 크기입니다. 만약 요양시설로 가게 되면 이 집을 팔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집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지킴이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보금자리입니다.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집을 골라야 합니다. 투자 가치는 잊으십시오. 몇 년 후 얼마가 될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상상하십시오. 병원 가기 편할까? 장보기 편할까? 이웃과 만나기 좋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십시오. 젊었을 때 투자로 집을 샀다면 이제는 삶을 위해 집을 고르십시오. 가격이 아니라 편안함을 보십시오. 크기가 아니라 안전을 보십시오. 위치가 아니라 접근성을 보십시오. 이것이 중년 이후 집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이미 집이 있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이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불편한 점은 없을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하십시오. 아니면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나이 들어 이사하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늙기 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70에 하는 것보다 60에 하는 것이 쉽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집을 고를 때